찬성 측부터 모두가 하나씩. 유교 사상으로 인해 생명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의 대다수는 사형 집행 제도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생명 끊기에 대해 불편합니다. 우리 찬성팀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며 사형 제도 폐지에 긍정적인 주장을 내세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측 토론자. 사형 제도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의료 제공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하고 사회를 방어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 제도가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사형 제도 폐지를 반대합니다. 좋습니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부터 발언해 주세요. 네, 먼저 사형제도란 매우 야만적이고 잔혹한 오래된 형벌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엄하고 생명 발전권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있습니다. 사형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도 누구나 다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모두 다 인간의 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 인권의 선언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지자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국가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존귀한 것이고 국가에게 어떤 사람의 생명을 처벌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인한 자를 내가 살인을 한다. 이거는 내가 하면 나쁘고 내가 하면 괜찮다라는 모순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발언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사형제도가 존재하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공포심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강력한 경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65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법무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린 때로부터 5일 안에 집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로 단 한 건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사형 선고를 받은 60명의 사형수들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살인 범죄는 30% 증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형제도마저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을 범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해버리고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리고 또한 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유가족들의 보복 범죄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 텍사스에서 1981년 사형 집행 폐지 후 사형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 결과 10년 뒤 살인 사건이 약 63% 감소된 결과가 있습니다. 됐나요? 질의응답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바로 찬성 측 보여주세요. 아까 그러면 살인자는 살인했는데 살인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사람이 살인을 했더라도 그 사람의 권리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인하는 데는 사람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인자라는 것은 사실 사회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살인자의 대부분의 가정 형편을 보면 보통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가정 불화가 있거나 이러한 사회가 만들어낸 범죄자라는 게 개념이 있는데 이런 살인의 책임을 살인자 개인에게만 몰아넣는 것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저버리고 사람의 인권과 그 권리를 전부 다 저버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됐나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인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자들의 인권, 일단 죽은 사람은 물론 죽은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국민입니다. 그리고 죽인 사람 마땅히 벌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형해야 되는 죽은 사람이 마땅한 거를 죽인 사람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꼭 사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형이 가지는 효과는 물론 사회자를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을 방지한다 이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사형제도 말고 다른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형이 불가능한 무기징역, 무기징역을 하면 공신력 이런 것들을 하면은 범죄자들을 사회로 다시 내보내지 않고 또한 부활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최소 20년 정도 구금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무기징역을 받는 사람은 누가 모의사입니까? 바로 국민적 세금입니다. 교도소에서 하루 한 끼를 먹는데 2,500원이 되는데 그럼 하루만 해도 7,500원이고
그것을 최소 20년 계산을 해보면 그거에 부식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 매주 1회 이상 목욕, 전기세 등등 수많은 비용들이 무기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기징역이다 그런 거는 입법적인 제도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네. 저희 그러면은 만약에 가석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형수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그걸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혹시 조두순 사건을 죄송해요. 유영철 사건을 아십니까? 유영철 사건 최근에 뉴스가 떴는데 유영철이 교도소에서 응남 잡지를 보고 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근데 유영철이 왜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유영철이 여자를 21명 정도를 살해를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게 그렇다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있어요. 근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응당 잡지를 받아서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뜻은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까 무기징역이나 중징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일단 많은 교도소는 일단 밤일 상태이고 그리고 일단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홀로 이제 밤을 써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일단 자금 부족으로 저희 국가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발언을 해주시고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인간은 항상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완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 제도, 법 등이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오판의 황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재판이란 결국 판사와 검사 등의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오류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 이를 간과하고 무고한 생명을 억울하게 듣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판에 의하여 무고한 자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상을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자유형과는 달라서 생명은 금전을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찬성 측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 발언해 주시고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일단 범죄자의 인권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에게 과연 인권을 지원할 수 있을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킵니다. 하나의 특권을 열고 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기본권이 생명권을 취하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단 살인자는 적어도 죽음 이상의 확실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살인자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순간 살인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인자들을 강력한 처벌로 대응함으로써 사형제를 통하여 사회가 죄 없는 사람들의 삶의 권리와 보호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명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응답 있으면 하고 1침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인신매매나 가정파괴, 떼강도 등 흉악범을 응고 차원에서 극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인신매매, 가정파괴, 떼강도 등 흉악범은 응고 차원에서 극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한풀이 지나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사형시킨다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결승 과정만 하나 더 늘리는 꼴이 되며 사회의 어두운 꼴만 더 깊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차원적인 감정 때문에 사형을 집행한다면 인명 경식 풍조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한편 오판에 의해 인간의 생명이 박탈될 경우 영원히 부지할 수 없다는 위험 또한 있습니다.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금전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람의 생명을 돈 때문에 없앤다는 것과 같은 말 아닙니까? 이는 물질만주의적인 폐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오판의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무조건 사형을 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신중히 생각해서
사형 그거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 정가 11번 유영철 사람, 정가 7번 강우순, 정가 7번 김필태 등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만 주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사형 선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문제 좀 정리하고 1층 토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물질 만능적주의 하셨는데 그러면 그 국민들이 그 세금을 그럼 거기다가 쓰잖아요. 그럼 그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다 세금을 써야 되잖아요. 만약 사용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그 국민들 세금으로 그러니까 사용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이 무기징역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더 적게 드니까 무슨 말이지? 일단 1층 토론에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측 입장 정리할게요. 자, 찬성 측 이제 1층 토론에서 반박 위주로 해주시고 찬성 측은 자, 먼저 잠깐만. 자, 살인자 개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사용되어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흉악범을 응고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사용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법 집행의 오판 가능성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을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측이 얘기했던 것은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확실한 범죄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또 경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뉘우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극악한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경제적인 얘기했습니다. 교도소 과밀과 무기징역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범죄자 인권은 사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박 토론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2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발언해 주세요. 네. 아까 뒤에 계신 분이 오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또한 오판을 한다면 그 생명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에 대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시를 들을 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지인 혹은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교로 등교하는 8살 나영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데려가서 무참하게 승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아십니까? 이 조두순 재판 결과 징역 12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너무나도 가벼운 벌이 주어졌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12년 만에 감옥을 살다 나오면 저는 이게 말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조두순의 이 심신미약, 즉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는 이유로 강형을 받아 5년 뒤 출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의 그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 뒤에 계신 분이 말한 그 오판은 그 살인, 그러니까 더 심한 형벌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심한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벼운 벌을 내리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더 높다는 뜻입니다. 즉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렇게 어린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5년밖에 교도소에 안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인데, 아까 말하신 오판은 정말 아주 소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찬성 두 번째 토론자. 먼저 우리나라의 그 엄격함, 그게 좀 떨어지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 그 조두순,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죽인다고 해서 유가족들이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감정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할 법으로서는 절대 저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살인자를 죽인다고 해서 기분이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살인 사건으로 살해한 사람을 잃은 가족들은 다시 피해자 유가족을 또 범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과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내는 것을 더 도와줘야 하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여야